최근 예술과 기술을 접목해 요즘은 인터넷으로 관람객과 미술 작품을 쉽게 사고 팔 수가 액자 있는데요. 속에 들어있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작품들, 이른바 디지털 아트가 디지털 인기를 아트가 끌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미술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디지털 아트로 가는 거는 이게 거슬릴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데뷔 21년 차 전업평론가고요. 이름은 반이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4년 전부터 갤러리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홍제동에 아팅이라는 갤러리에 아트 디렉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전업평론가이기 때문에 평론가가 하는 일부터 말씀드리면 평론가는 작업의 우열에 대해서 가리는 그런 심사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도 하고 전반적으로 작품이 어떠어떠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 미술평론가입니다. 현재 미술계에서 디지털 아트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실지?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디지털 아트라는 용어 자체가 유통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디지털 베이스로 하는 미술을 디지털 아트라는 일반 명사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막 유통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NFT가 요즘에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NFT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한 아트가 있다 보니까 디지털 아트라고 한간에서, 세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NFT 때문에 미술계에서도 NFT는 대표적인 디지털 아트니까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한 한 흐름이 형성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로서 바라본 디지털 아트의 가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매체가 메시지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마샬 맥루한이 말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매체가 메시지, 그 내용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펜으로 글을 썼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타이핑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펜으로 어떤 걸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집니다. 왜냐면 매체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것처럼 지금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게 거의 분명하고, 그러니까 미술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디지털 아트로 가는 거는 이게 거슬릴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범작도 대신 많아졌고, 왜냐면 아무나 막 참가하니까. 그리고 그 주요한 미술가 가운데 디지털 아트에 손을 대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비 호크니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또,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가 예술가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피아에 대한 기대가 이 아트피아가 그 디지털 베이스로 하는 작업을 창작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공모해가지고 여기서 우수자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비전공자들의 지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미술이라는 게 미술 전공자들의 고유한 영역이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술의 뜻은 있는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호 개방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작업들의 어떤 그 양에 비해서 아직까지 미술의 언어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미술의 완성도에 부합하는 그런 작업의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좋은 작업이라는 거는 어떤 좋은 작업이라는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미술계 안에 있는 사람이 대체로 잘 알아요. 미술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눈에 보일 법한 재밌는 이미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작업이라고 내놓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예. 끝났죠? 네. 예.